미나상 곤니치와 JLPT 전문 강사 박성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실전 모의고사 중에서 가장 처음에 나오는요, 언어 지식 중에서도 또 세부적으로 문자 어휘 파트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언어 지식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보면요, 크게 보면 이제 문자 어휘하고 문법으로 다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 어휘가 총 6가지의 유형이 있고요, 또 문법이 또 3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만 그 총 합쳐서 9가지의 유형을 통틀어서 언어 지식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오늘 먼저 문자 어휘는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하면 한자 읽기 파트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문장에 그죠? 한자의 밑줄을 다 그어 놓고요, 이 한자는 이 문장에서 어떻게 읽습니까? 라는 문제가 이제 5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일단 표기 파트는 그 반대입니다. 문장에서 그죠? 어떤 한 단어에 히라가나로 된 한 단어의 밑줄을 그어 놓고요. 이 경우에 이 단어는 어떤 한자를 써야 합니까? 라는 표기를 물어보는 그죠? 문제가 5문제가 또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어형성이라 그래서 주로 이제 공란을 메우는 형태인데요. 주로 이제 한 글자의 한자어 찾는 문제가 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작용이라는 거죠. 뭐 말이 있다. 그죠? 그러면 앞에 갈로 딱 있으면 뭐 부작용, 뭐 문장에 따라서 그런 말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사요라는 단어가 있으면 후사요, 이런 이 부자를 찾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파트는 원래는요, 계속 한 10년 동안 거의 한 5문제가 고정적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3문제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3문제로 이제 완전히 픽스가 된 건지에 대해서 아직 뭐 JLPT 위원회에서 명확한 답변을 하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최근에는 거의 2문제가 줄어서 3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다 정도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문맥 규정 파트가 가장 문항수는 제일 많습니다. 이 어휘 파트에서. 그래서 7문제가 나오고요. 이 파트는 기본적으로 공란을 메운다라는 의미에서는 어형성과 다르지 않지만, 어형성은 주로 이제 한 글자의 한자 이런 단편적인 걸 조금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편적인 거라고 해서 절대 쉬운 건 아니고요. 의외로 또 그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문맥 규정은요, 근데 전반적인 어휘, 그죠? 일본어 전 품사에 걸쳐서 어느 정도 수준의 어휘를 갖추고 있는지, 그죠? N2 능력에 충분히 걸맞는 그런 어휘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그런 파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의 표현이라고 해서 역시 5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이 파트는 어떤 문장에 한 단어의 밑줄을 그어 놓고요, 이 문장에서 이 단어하고 바꿔서도 크게 의미가 다르지 않는 비슷한 말 찾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용법 문제가 역시 5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래서 이 파트는요, 하나의 단어를 먼저 줍니다. 먼저 딱 주는데 그 단어가 사실은요, 어떤 품사가 나올지, 그 다음 먼저 N2 정도 수준의 범위 내에서 나오기는 하는데 또 어떤 단어가 나올지는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단어의 뜻을 모르면 사실은 뭐 찍을 수밖에 없는 그런 파트가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의 단어를 주고요, 그 단어를 가지고 4개의 문장을 만들어 놨는데 올바른 문장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올바른 문장을 한번 찾아보세요라는 형태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사실은 이 용법 파트, 이 6가지 유형 중에서 용법 파트가 어찌 보면 가장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또 가장 비중이 있는 파트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유형, 오늘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유형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자 읽기 파트가 나오네요. 자, 한자 읽기는 말 그대로 어떤 밑줄에 뭡니까? 말의 그 요미카타, 읽는 법으로서 모토모 요이모노, 가장 좋은 거 찾는 문제가 됩니다. 먼저 1번입니다. 쿠키를 고도모 타치니 아이들에게 어떻게 구봤다라고 되어 있죠. 구바루라는 게 뭡니까? 뭐를 나누어 주다, 배포하다 이런 뜻이죠. 자, 이건 뭡니까? 히토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 되고요. 자, 대부분 보면 명사 있죠. 특히 이음절로 된 이런 음독 명사 같은 경우에는요, 웬만큼 단어를 공부하면 새로운 단어가 좀 나와도 음독 명사의 경우에는 이 단어는 아마도 이렇게 읽을 거야 라는 것이 대충 유추가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만, 이런 형용사라든지 동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다 뭡니까? 훈독이에요. 그래서 이 한자를 보고 내가 모르는 단어인데 이걸 히토시로 읽을 것 같아, 이런 느낌이 온다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걸 뭐 알고 있으면 이게 그죠, 바로 보이지만 이 단어를 처음 보는데 이 한자는 히토시이네, 이런 느낌이 온다면, 훈독의 느낌이 온다면요, 그건 정말 진짜 약간 신에 가까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자, 1번에 시타시쿠라고 되어 있죠. 시타시는 뭡니까?
친하다라는 단어죠. 다시 야사시 하면요 크게 두 가지. 자, 이게 우자를 적어서 이렇게 야사시 하면요 부드럽다, 상냥하다, 자상하다 이런 거죠. 근데 이 쉽다라는 뜻의 쉬울 이자를 적어서 야사시 하게 되면요 무즈까시의 반대말로 쉽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히토시가 똑같다라는 의미의 정답이 되고요. 4번 기비시 하는 것은 그래서 엄하다 또는 엄격하다, 혹독하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죠? 기비시. 그래서 정답은 3번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소노 시고토가 단단 그 일이 뭡니까? 단단 점점 뭐뭐니 나뜨기다. 뭐뭐가 되어졌다 이랬습니다. 한자가 뭡니까? 부담이에요. 부담. 우리말로는 이게 부담이지만 일본어로 이 부자는 음독으로 가면 뭡니까? 후죠. 후. 그 다음에 뒤에 담자는요. 우리 담당할 때 탄토라고 하죠. 땡땡이 없습니다. 그래서負担하면 이게 뭐다? 부담이라는 단어가 되고요. 다른 것은 특별한 건 아닌데 1번에 문땅 했을 때는 뭐가 떠오릅니까? 뭘 업무를 분담하다 할 때. 그죠? 분담이라는 단어가 문땅 이렇게 읽히겠고요. 다른 건 뭐 2번과 3번은 특별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담은 부당이라고 읽힙니다. 그래서 이 한자 읽기 파트에서요.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단어는 명사입니다. 주로 두 글자로 된 이음절 명사, 음독 명사가 제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제일 중요하기 때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음절 명사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이음절 명사 단어가 제일 많기 때문에 그 수에 비례해서 그냥 그렇게 출제가 많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보시면요. 카레와 그는 약속이죠. 야크소크인데 약속고 야부루 하면 뭐죠? 야부루라는 것은 원래 뜻은 뭡니까? 종이 같은 것을 찢다 이런 의미도 있죠. 근데 여기서는 약속을 어기다 이런 의미죠. 약속을 어긴 것으로 어긴 일로 와타시요 나를 뭐뭐 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정화하다 할 때 정자죠. 그래서 니쿠무라고 했습니다. 니쿠무가 기본형이죠. 미워하다, 정화하다. 정답은 1번이 됩니다. 2번에 보면요. 우란데 이루라는 것은요. 이 한이 맺히다 할 때 한을 적어서 우라무 하면 원망하다는 뜻이죠. 우라무, 원망하다. 3번에 보면요. 이 쿠야무가 있잖아요. 쿠야무는 야는 뒤로 빼도 되고요. 이렇게 한자 위로 올려도 상관없습니다. 구야무 하면요. 뉘우치다 또는 뭡니까? 후회하다 이런 뜻이죠. 뉘우치다, 후회하다. 4번의 나야무는 뭡니까? 고민하다. 나야미 하면 고민 이런 의미죠. 그래서 니꾸무니까요.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다음 4번 보시면 보쿠타치가 자 보쿠는 아닌데 보쿠타치 했으니까 우리가 도쿄대 아따노와 도쿄에서 이렇게 만난 것은 우연이었다라고 되어 있죠. 우연이었다. 자 우연이잖아요. 그러면 우연이 뭐냐? 일단 발음이 우연이니까 음독은요. 사실은 우리나라 발음하고도 비슷하게 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연 이렇게 읽히니까 아무래도 우니까 구나 구 쪽이 우 같은 우 계열이잖아요. 근데 3번 뭐 도쯔젠, 도젠 이렇게 가는 게 우연하고는 발음이 좀 뭔가 느낌이 확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1번, 2번 중에서 일단 답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기본적으로 이 우자는 음독으로 갔을 때 장음입니다. 그래서 구젠이라고 1번으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우연할 때 요 한자가요. 뒤에 있는 요 한자가 기본적으로 쟁이죠. 자연할 때도 뭡니까? 시젠 이렇게 쟁으로 읽히잖아요. 근데 이제 천연자원 할 때 천연하게 되면요. 이때는 발음이 쟁이 아니라 냉이 됩니다. 그래서 텐냉 하면 천연. 천연 파마 하면요. 우리 고슬머리를 텐넨 파마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때가 기본적으로 냉이다. 이 외에는요. 음독으로 가면 다 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연은 1번이 답인데 3번은 그러면 도쯔젠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도쯔젠은
이 뭡니까? 돌연이죠. 돌연. 그죠? 돌연하면 도쯔쟁 하면 갑자기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보면 이제 제가 이렇게 한자로 돌연 이렇게 한자로 썼습니다만 여러분 이렇게 한자를 이렇게 공부하실 때 물론 이게 한자 공부하는 것도요 뭐 여러 이렇게 매체들을 많이 활용해 보시면 사실은 이 한자들도 다 이렇게 의미가 있어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돌자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요 위에가 뭐냐면 이거 안하죠. 안하 구멍 그죠? 구멍 혈자고요. 그 다음에 요거 플러스 밑에는 뭐냐면 사실은 큰 대자가 아니고요 이 개견자예요. 개견자. 그런데 이제 일본어에서는 이제 일단 이거 두 개가 합쳐지면서 모양이 약간 이렇게 바뀐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개견자인데 점을 하나 뺍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는 요렇게 쓰고 있고요. 우리는 원래 이거 점을 찍어서 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구멍에서 이렇게 뭐 구멍이 있고요. 그다음 뭐 이렇게 개가 있고 막 이런 게 있죠. 사실 이게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그죠? 이렇게 이제 벽이에요, 벽. 벽인데 여기 이제 조그맣게 이게 이제 쥐구멍이 있는 거죠, 쥐구멍이. 쥐구멍이 어느 날 날씨가 좋아서 쥐가 싹 산책을 왔는데요. 산책을 막 유유히 걸어가다가 갑자기 뭡니까? 개를 마주친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갑자기 뭡니까? 생각지도 않게 갑자기 개를 마주쳤죠. 그래서 막 열심히 이제 살려라 하고 도망을 쳐서 이렇게 다시 쥐구멍으로 쏙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막 이 쥐를 쫓아서 열심히 따라오던 개가요, 이 벽에 그대로 쾅 하고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부딪힌다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제 그냥 아무리 봐도 여기가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가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기다리다가 그냥 포기하고 개는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밖에 이제 아무 소리가 안 나니까 개가 갔나 이러면서 쥐가 빼꼼히 이렇게 내밀어 보는 거죠. 그래서 내밀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한자는 뭐다? 무슨 돌자다? 돌자는 돌자인데 갑자기 돌, 도트쟁, 돌연 하면 갑자기잖아요. 그 다음에 부딪힐 돌, 추돌. 뒤에 따라가다가 부딪히는 게 추돌이죠. 그 다음에 내밀 돌은 뭐냐면요. 뭐가 툭 튀어나온 걸 뭐라 그래요? 우리 돌출되다 이렇게 해줘. 그래서 이런 의미를 가진다는데 이 한자의 구성은 보면요. 사실은 다 원리가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들을 이렇게 딱 쪼개보면 다 이유가 있어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런 원리는 그렇게 많고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조금만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전혀 새로운 단어 한자를 딱 봐도요. 그것을 딱 쪼개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 한자의 의미가 대충 뭐겠구나 라는 느낌이 옵니다. 아직은 거기까지는 여러분 뭐 가시지 않더라도 사실 이렇게 한자를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매체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좀 활용하셔서 한자하고 친해지셔야 그죠? 일본어에 대한 흥미도 더 생기니까 한자를 좀 가까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보시면요. 10월 10월 하순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고코에 히코시데 키마시다. 여기에 뭐 히코스라는 게요. 이사하다니까 히코시데 키마시다. 이사해 왔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0월 하순이죠. 이 아래 하자는요. 기본적으로 음독으로 갔을 때요. 훈독이면 시다겠죠. 근데 음독의 대부분은요. 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게로 읽히는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하자는 이제 대부분이 카인데 그거 아니면 예외적으로 게라고 읽힙니다. 그러니까 케 쪽이 아니고요. 게 쪽이겠구나.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이 순자 있죠. 이 순자는 혼자 쓰이면 사실은 뭐냐면요. 슌이에요. 슌. 그래서 보통 슌 노모노 이러면요. 제철 음식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항상 봄에는 봄나물 이런 제철 음식을요. 슌 노모노라고 하죠. 그래서 혼자 단독으로 썼을 때 슌이고요. 그 다음에 10월 뭡니까? 상순 또는 다른 말로 초순, 그죠? 중순, 하순 할 때 있죠. 그때는 뭡니까? 뒤에 붙어서 중으로 발음이 나요. 그 외에는 사실 이 한자가 쓰일 일이 없습니다. 이 한자는 열을 순자거든요. 10일을 뜻합니다. 그러면 상순이면 또 10일이고 그 다음에 중순도 10일이고 그 다음에 하순도 10일이죠. 그렇게 해서 한 달이 구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붙어 쓰일 때는 중으로 발음해 주시고요. 혼자 단독으로 쓸 때 슝, 그죠? 그 외에는 거의 쓰일 일이 없다. 그래서 하순은 뭐다? 게중이 되겠죠. 게중.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다음에 이제 표기 파트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죠? 어떤 단어에 밑줄을 그어 놓고요. 이걸 이제 한자로 쓸 때, 그죠? 가장 좋은 거 찾아보겠습니다. 자, 6번 문제 보시면 스피드 이하인데 자, 속도 위반으로 벌금이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막깅이라고 되어 있죠. 막깅어 토루하면요. 여기서 이제 벌금을 이제 뭡니까 징수하는 건데, 그래서 막깅어 토랄했다면 벌금을 물었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벌금을 징수당했다, 물었다. 자, 그러면 속도 위반을 찾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파트는 표기 파트는요. 사실은 우리나라 말로 한자를 읽을 수 있으면 상당히 도움이 되는 파트다. 물론 4개의 단어가 다 위반 이렇게 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그죠 선택지를 구성하는 경우도 있지만 의외로요 위반으로 한자를 읽을 수만 있다면 답이 바로 보이는 그런 문제들도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예요. 일단 1번하고 2번은 앞에 있는 한자가요 유자입니다. 뭐죠? 유언을 남길 유자죠. 유. 그러니까 말이 안 되고 위반을 찾으셔야 되는데 3번 위죠. 4번도 위입니다. 근데 4번이 뭡니까? 위반이라고 되어 있는데 3번은 뭐죠? 위우라고 되어 있죠. 토모다치 할 때 그 벗우자잖아요. 그래서 위반으로 소리 나는 단어가 몇 번? 4번 하나밖에 없는. 어찌 보면 그죠? 한자만 알아도 그냥 쉽게 풀 수 있는. 그럼 나머지는 읽어보시면요. 뭐 유우라든지 뭐 유반, 그죠? 위우 이런 단어가 전혀 없겠죠. 다음 7번. 로미오 야크 하면 로미오 역할입니다. 이런 로미오 역할의 카레노 엔기 그의 연기는 스바라시카타 아주 멋졌다, 훌륭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기라는 단어를 찾아야 되잖아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연기라고 읽히는 걸 먼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하고 2번은 뭡니까? 이게 앞에 있는 한자가요 벌써 원자죠. 그죠? 그래서 유치원 할 때, 요지행 할 때 원이라고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극이라든지 연기라든지 그죠? 이런 연자로 발음 나는 게 뭡니까? 3번과 4번이네요. 근데 4번은 지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연극이죠. 그래서 어떻게 읽습니까? N 뭡니까? 객기. N객기죠. 연극이 됩니다. 지금 N기를 찾으셔야 되죠. 연기를 찾으셔야 되니까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연극은 훌륭했다 아니죠. 그래서 로미오 역할에 그의 연기는 훌륭했다라는 뜻이니까 연기라고 읽히는 거 역시 3번 하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4번 단어 같이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8번입니다. 카노조와 그녀는 요기나 히토가라다라고 했습니다. 자, 히토가라 한자로 이제 인병이라고 쓰고요. 뜻은 이제 어떤 인품 또는 뭐 성품 또는 뭐 성격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어떤 성격이다라고 했을까요? 요키라고 읽힐 만한 글자들로 그냥 구성을 한 거예요. 실제로 이런 단어들이 뭐 다 그냥 그죠 쓰임새가 다 제대로 있어서 N2에서 꼭 알아야 되는 단어들로 구성이 한 게 아니고요. 그냥 요키라고 읽힐만 하겠다 싶은 단어들을 가지고 그냥 만들어 놓은 것이 불과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아두셔야 되는 요키는요. 몇 번? 2번이에요. 양기라고 써서 원래 나 형용사예요. 요기다. 성격이 뭐다? 아주 쾌활하다 또는 뭐 활달하다. 쾌활하다, 활달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녀는 아주 활달한 성품이다, 성격이다 라는 2번으로 가시면 되고요. 또 요기로 발음 나는 단어 뭐 하나 정도 더 알아두신다면 요거는 나 형용사가 아니고 명사로서 그죠? 이 그릇을 뜻하는 기자 있죠. 그릇 기자. 용기, 뭘 담는 용기, 그릇 있죠? 그것도 요기, 이렇게 쓰고요. 요기라고 했습니다. 이건 명사고요. 지금 2번의 정답인 이 요기다는 나 형용사가 됩니다. 1번, 4번은 필요 없고요. 3번도 요기라고 사실은 발음이 나고 이런 단어가 있긴 해요. 근데 N2에서는 몰라도 됩니다. 굳이 설명을 하자면요. 약간 요사스러운 마음, 뭐 이런 의미로 이제 요기, 이런 단어가 있긴 한데, 굳이 모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 정답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입니다. 꼬노 고항이죠. 이 밥. 그 다음에 작은 돌이잖아요. 우리가 이거 해석할 때 보면 뭐 소석 이렇게 음독으로 해석하지 않죠. 그래서 작은 돌, 훈독으로 해석하듯이 일본어도 그냥 훈독으로 그러니까 쇼세기 이런 게 아니고요. 고이시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은 돌, 잔돌. 물론 우리나라 말로 반드시 훈독으로 해석이 되니까 일본어 발음도 훈독을 하고 이제 음독으로 해석이 되면 뭐 일본어도 저 음독으로 읽고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꼭 그것이 일치하지는 않지만 주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다음 마지떼 이루요라고 되어 있는데 마지루가 뭐냐면 이 혼합하다 할 때 혼자 있죠. 예를 들어서 마지루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섞이다, 혼합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작은 돌이 섞여 있어 혼합되어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 단어는 마지루는요. 뭐라고 합니까? 마자루라고도 합니다. 섞이다, 혼합되다 라는 단어. 만약 이것을
마지루, 마자루는 같은 말이고요. 마제루라고 해버리면요. 이거는 타동사로서 뭐를 뭡니까? 섞다, 혼합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명사로서 이렇게 혼합 이렇게 음독으로 가게 되면 이 혼자는 대부분 콘으로 발음이 나죠. 그래서 혼합을 뭐라 합니까? 콩고 이렇게 읽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단어들은요. 뒤에 무슨 뭐 지루를 붙여서 쓰는 단어들은 아니에요. 1번은 뭐 쿠무, 그죠? 이 한자는요. 뒤에 무자를 붙여서 쿠무 하면 뭐를 짜다, 조직하다 뭐 이런 의미의 단어가 있고요. 2번은 뭡니까? 뭘 후쿠무 또는 후쿠메루, 그죠? 뭘 포함시키다, 후쿠메루. 3번은 뭡니까? 구와 와루도 있고 구와 에루도 있고 이런 거 있죠, 그죠? 구와 와루 하면 뭐가 더해지는 거고요. 구와 에루 하면 뭐를 더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마지루라고 읽히는 거 4번 하나밖에 없습니다. 1, 2, 3번은 뭐뭐 지루를 붙여서 쓰는 동사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0번은요. 카노조와 그녀는 에오 카크 고도가 슈입니다. 자, 그림을 그리는 것이 취미다라고 했습니다. 이 그리다 할 때, 그죠? 보통 이제 글을 쓰다 할 때 카쿠하고, 그죠? 그리다 할 때 한자를 조금 다르게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이 단어는요, 에가쿠라고 읽기도 해요. 그리다. 근데 지금처럼 앞에 에오 이렇게 놓으면요, 에오 에가쿠 이렇게 발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는요, 그냥 카쿠로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오 카쿠라고 읽어주시고요, 그림을 쓰다가 아니고 요 한자를 쓰면요, 그림을 그리다, 더 그리다, 묘사하다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것이 취미다라고 했죠. 그럼 취미니까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취미라고 소리 나는 거 한번 찾아보세요. 1번은 뭡니까? 뭘 습득하다 할 때, 어떤 외국어를 습득하다 할 때 습자에다, 익힐 습자에다가 습미라고 돼 있죠. 2번이 취미잖아요. 이게 답이고요. 3번은 요 단어를 알아둡시다. 흥미죠. 흥미. 관심이란 뜻입니다. 교미라고 발음이 됩니다. 4번은 이제 뭐 호미 이렇게 읽겠는데 필요 없고요. 그래서 3번의 교미, 흥미, 관심이라는 단어 알아두시고 취미로 그죠? 발음 나는 것은 2번이고요. 어떻게 읽는다? 슈미. 슈미라고 읽지 않도록 장음 아닙니다. 짧게 슈미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세 번째 유형이죠. 이 어형성 파트입니다. 자, 이건 보통 이제 5문제가 출제되다가 최근에 이제 3문제로 줄어든 경향이 있습니다. 갈로에 넣는데 가장 좋은 거 1, 2, 3, 4 중에서 하나 골라보시오 라고 돼 있죠. 이렇게 주로 이제 한 글자의 한자 찾는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자, 뭐뭐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초초라고 되어 있습니다. 초초라는 것은 이 정자가 그죠? 일본의 이제 행정구역 단위 중에서 기본적으로 도도부현, 토도府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조선이 있겠죠. 이렇게. 그죠? 이거 어떻게 읽습니까? 시정촌이라고 해서 우리말로 읽으면 시정촌인데 일본어로는 이제 시조선, 시 밑에 이제 초가 들어가고요. 그 밑에 이제 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초라는 이 행정구역 단위가 우리나라에 이런 초 이런 정을 쓰는 그런 행정구역 단위는 없어요. 그래서 똑같은 게 없다 보니까 사실은 참 해석하기 그죠. 대부분 뭐 우리나라 말로는 뭐 읍장이라고도 해석을 하고요. 뭐 마을 대표라고 해석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읍장 또는 무슨 마을 대표는 2006년から2018년にわたり 2006년에서 2018년에 걸쳐서 뭐뭐니 와다리 하는 게 뭐뭐에 걸쳐서가 되겠습니다. 니 와다떼 같은 말이죠. 조조오 쯔또메 마시다 이런 읍장 대표를 뭐 했습니다? 쯔또메루 하면요 어떤 역할을 맡다 담당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역임하다 정도로 역임을 했습니다. 1번은 이제 선자죠. 2번이 뭔가 전, 3번은 옛날 석자가 되겠습니다. 4번이 뭐지? 옛 고자가 되죠. 그래서 정답은 뭐가 됩니까? 지금 현직 말고요. 전 말 대표. 그래서 젠 이때 마에 아닙니다. 젠이라고 씁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근데 이제 전을 뜻하는 단어는 일본에서 사실 훨씬 더 폭넓게 쓰이는 단어는 뭐가 있습니까? 모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모토가요. 전 뭐뭐라고 하죠? 모토 아나운서, 전직 아나운서, 그죠? 모토 카레 하면 전 남친, 뭐 그죠? 모토 다이토고리 하면 전직 대통령 이렇게 다양하게 쓸 수 있는 단어가 모토인데요. 제는 사실은 조금 한정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는 어쨌든 모토가 같이 나오지 않았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젠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 마을 대표는 2006년부터 2018년에 걸쳐서 그 마을 대표를 역임했습니다가 됩니다.
다음 12번 문제를 보시면요. 키노 어제 이 파스텔이가 있습니다. 파스텔이죠. 파스텔 뭐뭐의 벽지 하면요. 벽은 뭡니까? 가베. 종이는 뭡니까? 원래는 감인데 이제 뒤에 명사 뒤에 바로 붙어서 감이. 그래서 벽지 하면요. 가베감이 오. 그다음에 구입했다가 있죠. 구입은 어떻게 읽어요? 코뉴라고 했죠. 코뉴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은요, 제자죠. 제도할 때, 그죠? 제가 되겠고요. 2번은요, 어떤 모양을 뜻하는 형자가 됩니다. 뭐, 삼각형, 사각형 할 때 형자. 3번은 뭡니까? 기소구 할 때, 그 규칙 할 때 칙자가 됩니다. 4번이 뭐죠? 이 조자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쓰면 어떻게 읽습니까? 구조라고 그랬죠. 한자는 이제 이 구조라고 되어 있지만, 뜻은 뭡니까? 어떤 말투, 즉, 어조라는 뜻이죠. 그래서 무슨 조 이런 뜻인데요. 약간 뭐 협박조, 뭐 협박조로 들린다 이런 그런 조 있죠. 그 단어인데요. 요 단어가 초라고 읽히면서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직역하면 어제 그 파스텔조 벽지를 구입했다는 것은요. 파스텔 풍, 파스텔 느낌. 그래서 뭐 어떤 취향, 경향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로 나니나니 초라고 넣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파스텔 어떤 느낌의 그런 파스텔 경향의 뭡니까? 가베가미 벽지를 구입했다. 정답은 4번이 됩니다. 다른 거 1, 2, 3번은 전혀 해당 사항이었고요. 다음 13번 보시면요. 이 지역은 지기죠. 지이기와 그다음에 보수. 자, 보수가 있고 뭐 진보가 있잖아요. 근데 보수 뭐가 강하다라고 했습니다. 보수는 일단 호슈 짧게 그죠? 호슈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뭐가 찌요이 강하다 했는데 1번은 뭐죠? 미. 이 미는요. 인간미, 뭐 닌겐미, 인간미가 있다 없다. 그럴 때 쓰겠고요. 2번은 이제 풍자는 뭐 유럽풍이라든지 일본풍, 일본 스타일 이런 의미로 그죠? 앞에 이 화자를 붙이면 일본을 뜻하잖아요. 그래서 와후 하게 되면요. 화풍이라는 게 뭡니까? 그죠? 일본풍, 일본 스타일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서는 뭡니까? 보수색이 강하다. 보수색이 짙다라는 말을 하죠. 그래서 원래는 색은 혼자 쓰이면 1호 색깔 그죠? 훈독으로 가면 1호지만 명사 뒤에 바로 붙어서 나니나니 쇼크라고 읽어주세요. 그래서 호슈 쇼크 하면 보수색이 굉장히 강하다. 보수적인 색채가 강하다는 뜻이죠. 4번은 뭡니까? 향기 향자죠. 이건 뭐 향수할 때 코스이 할 때 쓰는 향자인데요. 뭐 특별히 어떤 말 뒤에 붙어 쓰이는 그죠? 그런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보수색이 강하다니까 호슈 쇼크가 찌요이 3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나상 오츠카레 사마でした.